엔화가 내린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상관성이 큰 종목일수록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빅3가 있어요. 엔화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나스닥, S&P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옌 캐리 트레이드.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뭡니까? 이 옌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좀 어떤 극단의 상황들이 다 세계가 전개가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경제 우려감 또는 불확실성이 많이 점정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했던 미국 주식도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채권 말고 좀 어떤 거 좀 투자하면 좋겠어 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이 급락, 특히 미국 주식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오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옌일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미국 나스닥에 대한 옌이 될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전 클래스를 제가 계속 이제 2달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초니까 한 석 달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너무 올드한 데이터 아닙니까? 라는데 그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엔화를 어떠한 다이나믹스, 역학 구도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오래 보시면 잘 아실 건데, 우리가 2022년도 일본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부터 해서 엔화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3년간의 검정색 옌 달러 차트인데 보면 이 당시에 한 110엔, 120엔 하다가 현재는 한 150엔까지 와 있죠.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옌 달러 차트를 가장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즉 요게 왼편에 보시면 요 점선인데요. 22년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한 1.5%밖에 안 차이 났어요. 그런데 작년 중반 정도에 엔화가 160엔까지 밀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 금리 차를 보면은 거의 한 3.5% 내지 한 4% 정도 일본 금리 대비 미국 금리가 높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질수록 달러 대비 엔화는 약세고요. 반대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면은 엔화 강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23년도 초반만 보더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때 이렇게 금리 차가 한 4%까지 늘었다가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금리 차가 한 3%까지 줄죠. 그죠? 요때 보면은 엔화가 금리 차가 한 4%까지 벌어졌을 때는 한 150엔 하다가 요때는 다시 130엔까지 줄어들죠. 즉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 엔화 약세,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은 엔화 강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좀 투자에 어떤 센스가 있고 좀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은 달러 대비 엔화의 어떤 흐름에 가장 키 변수가 양국 간의 금리 차이고, 그러면은 이게 아마 결국 이제 이게 양국 간의 금리라는 게 엔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거고,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오늘 결국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옌 캐리 트레이드.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뭡니까? 조달 비용이, 차입 비용이 적은 일본에서 돈을 조달해서 그리고 큰 수익이 날 만한 데를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일본을 갚으면은 이자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리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낸, 우리가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옌 캐리 트레이드인데, 근데 이 옌 캐리 트레이드를 가능하게 했던 게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이 옌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좀 어떤 극단의 상황들이 다 세계가 전개가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옌 캐리 트레이드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죠? 이게 22년 중반부터 금리 차가 쫙 벌어지면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되죠.
이게 이 구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시점부터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예노화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노화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일본의 조달 금리가 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자금을 22년 중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예노화 대출을 엄청나게 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긴 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난 2, 3년 동안 가장 수익 좋았던 데가 어디예요?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특히 미국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서 자금을 경제 저리로 조달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나스닥에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레버리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가격이 원래 밸류에이션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의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여타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거래되죠. 이 모든 거에 어떻게 보면 스타팅 라인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2년 초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여기 영어로 있어요. unsustainable extreme. 근데 이 세 가지의 트레이드가 극대화됐는데 결국은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지금 극단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실질 금리 차이는 평소에 한 0%에서 마이너스 1% 정도 금리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실질 금리 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경제 성향을 감안한 차이인데, 지금 현재는 실질 금리 차이로 한 2.5% 차이 납니다. 굉장히 양국 간의 금리가 좀 극단적으로 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자금 조달하는 규모인데요. 특히나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22년 초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2년, 여기 보시면 22년도 초반 이후에 양국 간의 실질금리 차이가 거의 한 0.5밖에 안 차이는데 22년 초반부터 급격하게 양국 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죠. 이유는 뭐예요? 일본은 제로 금리를 얘기했고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리 차가 쫙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금리가 더 22년부터 급격하게 확대되죠. 요 동일한 시점에 보세요. 요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일본 예너 대출이 급격하게 늡니다. 그죠? 급격하게 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급격한 늘은 시점에부터 정말 흥미로워요. 유럽 대비 미국 주식의 포워드 프리미엄이 얼마나 구성되냐는 거예요. 원래는 일본의 지난 유럽 대비 미국 주식이 지난 한 3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유럽 대비 미국 주식이 사실 좀 더 항상 프리미엄에 거래됐어요. 어느 정도 프리미엄 거래됐냐면 보통 한 1.2배, 높아도 한 1.4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거래됐는데 22년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유럽 주식 대비해서 미국 주식이 더 프리미엄이 쫙 올라가서 한 1.8배까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 시점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이 금리를 제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양국 금리 차이 쫙 벌어지면서 이때 예나 대출도 급격하게 늘잖아요. 미국 주식도 원래 비쌌지만 더 급격하게 쫙 더 비싸지죠. 그럼 여기 뒤에 하나 숨어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는 뭘 본다? 22년 상반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글로벌 투자자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당분간 제로 금리 유지할 거고 미국 연준은 금리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계속 올릴 거고, 그럼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계속 확대될 거고,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은 달러 대비 예너는 약세로 갈 거야, 달러는 강세로 갈 거야, 예너가 약세로 갈 거야.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스마트한 투자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제로 금리를 자금을 조달하고, 그죠? 이런 100억을 빌린다 합시다. 일본에서 100억을 무이자를 빌린 다음에 쭉 잘 나갈 만한 미국 나스닥에 투자를 해요. 그죠? 100억에서 30% 낸다 합시다. 1년 뒤에 130억이 돼 30% 수익이 냈어요.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일본에서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일본에 빌린 게 아닙니다. 이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100억을 빌려서 제로 금리로 100억 빌려서 1년 뒤에 나스닥에서 30%에서 130억이 되면은 1년 뒤에 이자가 없으니까 그냥 100억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억, 30%가 남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는 여기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양국 간의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면은 달러 대비에는 더 약세로 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120엔 정도 하던 게 150엔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2년도에 만약에 100억을 빌린 사람이 1년 뒤에 오히려 예너화가 달러 대비 한 3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빌렸지만, 무이자를 100억 빌렸지만 오히려 1년 뒤에는 100억 빌릴 필요 없이 70억만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나스닥에서 한 30% 내고 또 상환할 때 또 상환해야 될 규모는 또 원금이 또 한 30% 덜 상환해야 되니까 거의 한 60%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트레이드가 바로 yen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한번 다 세 가지를 다 연결고리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조금 지저분할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요. 상단에 있는 거는 여기가 요 검정 색깔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자, 22년 초반만 하더라도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22년, 23년 가면서 양국 간 금리 차이가 쭉 커지죠. 쭉 커지는데 요 커지는 거와 비례해서 요게 초록색 보실래요? 여기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예화 대출 받은 규모입니다. 같이 가죠. 특히나 자세히 보시면은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사실 차이가 6개월 선행 지표예요. 사실 요게 6개월 선행을 같이 차트를 이렇게 겹쳐 놓은 거예요. 즉 이미 6개월 전 정도에서 그러니까 한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이만큼 벌어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화 대출이 쫙 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건 간에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쫙 벌어지니까 예화 대출도 쫙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예화 대출이 늘었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예화 대출을 또 늘은, 이거 볼까요? 요 하단에 내려오면은 요 검정 색깔이 외국인들 예화 대출 규모가 늘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쫙 늘었을 때 정말 우연찮게도 유럽 대비 미국의 포워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같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가정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쫙 벌어지면서 일본에서 예화 대출도 쫙 늘고 예화 대출 늘는데 우연찮게도 그 시점부터 미국 주식이 비쌌는데 더 급격하게 더 비싸지더라. 그럼 우리가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yen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예화 대출을 많이 해서 결국은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해서 나스닥에 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출발이 뭐였죠? 양국 간의 금리 차 있잖아요. 근데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이제 10년 금리가 요 당시에 일본 yen 금리는 0% 근처였는데 지금 아세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일본의 JGB 금리 지금 얼마인지 10년짜리가 지금 1.5%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와요. 근데 아직 미국은 그게 안 떨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결국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계속 더 줄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yen 캐리 트레이드의 구조가 다 망가집니다. 우리 yen 캐리 트레이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일본의 조달 금리가 뜨면 안 돼. 두 번째, 예너가 강세 가면 안 돼. 그래서 yen 캐리 되려면 내가 돈 빌린 투자해서 투자한 나스닥 같은 게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것에서 균열은 들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양국 간의 금리 갭이 아직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없지만 혹여나 미국 떨어지면은 양국 간 금리 차가 현격히 딱 줄어들고 그러면 예너가 딱 달러 대비 강세로 가면 yen 캐리 트레이드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지금 나스닥도 재미없는 국면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양국 간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거래는 현재 계속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예나와 각종 자산의 상관성입니다. 그랬더니만 만약에 예나가 약세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이 나오는지,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상관성이라 하면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란 변수와 B란 변수가 방향이 같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A란 변수와 B란 변수가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너가 내린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상관성이 큰 종목일수록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만 마이너스 상관성이 높은 애들 빅3가 있어요. 예너와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가는 빅3가 있는데 누구냐면 비트코인, 나스닥, S&P입니다. 이거 보시면 상관성이 마이너스 0.8, 0.7이 나오죠. 즉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과 나스닥이 가고 비트가 가면은 예너하는 재미가 없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비트와 나스닥이 힘들면은 예너하는 굿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스닥과 비트가 불안하시면은
예너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 선물 시장에서 예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과거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이 옌달러 환율입니다. 그죠? 옌달러 환율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여기 점선, 빨간색 점선은 뭐냐면은 선물 시장에서 여기 위로 가지고 뒤집어 놨습니다. 위로 갈수록 예너와 숏이 많다는 얘기고 아래로 갈수록 예너와 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예너와 숏이 많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예너가 약세로 갈 거라 생각해서 벳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예너와 롱이 많다는 건 앞으로 예너가 달러 대비 예너가 강세로 갈 거라는 생각이 한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베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의 차트를 보니까 이 선물 시장에 롱숏 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예너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거의 빨간색 점선하고 차트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늘면은 예너가 약세로 가고 숏 포지션 줄어들면 예너가 강세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최근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수년간에, 지난 2년 동안에, 2, 3년 동안 굉장히 예너 숏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예너 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앞으로 예너가 강세로 갈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